欢迎来到沪江网校韩语课堂。 안녕하세요, 여러분. 신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인터넷과 관련된 대화와 어휘를 공부해 볼 거예요. 오늘 배울 단원의 제목을 선생님과 같이 크게 읽어볼까요? 마치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여기에서 마주보다는 서로 똑바로 향하여 보다의 의미입니다. 뭐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서로 얼굴을 바라보면서 대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는 의미인데요. 무엇 때문인지 여러분은 혹시 생각나는 게 있으세요? 자세한 내용은 우리 대화 본문을 보면서 살펴보도록 합시다. 본문을 보기 전에 인터넷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하자면, 여러분도 인터넷을 자주 사용하죠? 혹시 여러분은 한국의 인터넷 사이트도 이용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오늘은 먼저 한국 인터넷 사이트를 보면서 인터넷 사이트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단어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책 228쪽을 보면 인터넷 사이트의 첫 화면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이트의 이름은 무엇인가요? 네, 클로버입니다. 한국에서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사이트는 아니에요. 그냥 한국의 검색 포털 사이트와 비슷하게 만들어진 첫 화면입니다. 이 인터넷 사이트에서 여러분이 아는 단어가 있나요? 제일 왼쪽에 있는 메일은 영어로 mail, 즉 이메일을 의미합니다. 메일을 클릭하면 클로버 메일 페이지로 이동하게 되는 거죠. 그 옆에 있는 카페는 커피숍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정보를 공유하는 인터넷 게시판의 한 종류입니다. 보통 회원 가입을 해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옆에는 블로그라고 있는데요. 블로그는 개인이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자유롭게 일기나 기사, 사진, 동영상 등을 올리는 사이트입니다. 자, 그럼 블로그 옆에 있는 것을 볼까요? 지식 IN이라고 써 있네요. 지식 IN은 궁금한 것을 물어보면 뭐든지 알려주는 게시판입니다. 인터넷 사이트 회사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전문가가 알려주는 정보도 있지만 개인이 알고 있는 지식을 지식 IN에 올릴 수도 있어서 전공 지식부터 생활 정보까지 다양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나오지 않았지만 한국에서 요즘 또 인기가 많은 것 중에 하나가 웹툰인데요. 인터넷으로 볼 수 있는 만화입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만화로 요일마다 다른 만화가 올라오는데 인기가 많은 웹툰은 나중에 드라마나 영화로 만들어지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보통 인터넷으로 뭘 하시나요? 인터넷은 사람들의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오늘 공부할 대화에서 보면 인터넷이 사람들의 생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문의 대화를 들어볼까요? 오늘의 대화는 정희 씨와 마리아 씨의 대화입니다. 대화를 듣기 전에 선생님이 몇 가지 질문을 할게요. 첫 번째 질문. 마리아 씨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무엇을 합니까? 두 번째 질문. 인터넷 이용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대화를 들으면서 답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잘 들어보세요. 얼마 안 있으면 연말연시인데 이럴 때는 가족이 더 그리워지겠어요. 아무래도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가족들하고 자주 영상 채팅을 하다 보니 마치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멀리 떨어져 산다는 기분이 별로 안 들어요. 하긴 저도 동생이 유학 가 있을 때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오히려 같이 있을 때보다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리아 씨, 요즘 인터넷 강의도 듣는다면서요? 네, 한국에 있을 때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듣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힘드네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거예요. 인터넷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저만큼 인터넷의 덕을 보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잘 들으셨나요? 그럼 조금 전에 선생님이 질문한 것을 한번 대답해 볼까요? 첫 번째 질문. 마리아 씨는 인터넷을 이용해서 무엇을 합니까? 네, 가족들하고 자주 영상 채팅을 합니다. 또 인터넷 강의도 듣습니다. 두 번째 질문. 인터넷 이용은 어떤 장점이 있습니까? 네, 영상 채팅을 하면 마치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멀리 떨어져 산다는 기분이 들지 않습니다. 그리고 같이 있을 때보다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듭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대화의 내용을 잘 들으셨네요. 자, 그럼 이제 대화의 내용과 표현을 하나씩 자세히 살펴볼까요? 먼저 정희 씨가 마리아 씨를 걱정하면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얼마 안 있으면 연말연시인데 이럴 때는 가족이 더 그리워지겠어요. 연말연시는 한 해의 마지막 때와 새해의 처음 시기를 함께 말할 때 사용하는 단어인데요. 보통 12월 말부터 1월 초까지를 연말연시라고 합니다. 날짜를 생각해보면 크리스마스와 설날이 연말연시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이때는 보통 가족과 보내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정희 씨가 가족과 떨어져 사는 마리아 씨를 걱정하면서 이럴 때는 가족이 더 그리워지겠어요 라고 말한 것입니다. 여기에서 그립다는 보고 싶거나 만나고 싶은 마음을 의미하는데요. 너무너무 보고 싶거나 만나고 싶다는 의미입니다. 크리스마스나 설날에 친구들이 모두 가족들을 만나러 가면 마리아 씨도 정말 자기의 가족들이 보고 싶어지겠죠? 마리아 씨가 대답합니다. 아무래도 그렇지요. 그런데 저는 가족들하고 자주 영상 채팅을 하다 보니 마치 마주보고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멀리 떨어져 산다는 기분이 별로 안 들어요. 여기서 아무래도 그렇지요는 무슨 의미일까요? 네,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생각해도 가족이 그립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마리아 씨는 가족들하고 자주 영상 채팅을 합니다. 여기서 영상 채팅은 컴퓨터나 휴대폰을 사용해서 서로 화면을 보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통신수단입니다. 여기서 마치 는, 은, 을 것처럼 문법을 사용했는데요. 어떤 모습을 비슷한 다른 모습과 비유할 때 사용하는 문법 표현입니다. 그래서 마리아 씨는 자주 영상 채팅을 하기 때문에 바로 앞에서 서로 얼굴을 보면서 대화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가족들과 멀리 떨어져서 산다는 느낌은 별로 안 든다고 했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심하게 외롭지는 않다는 의미겠죠? 정희 씨는 이 대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하긴 저도 동생이 유학가 있을 때 자주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오히려 같이 있을 때보다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데 마리아 씨, 요즘 인터넷 강의도 듣는다면서요? 네, 정희 씨도 동생이 외국에 유학 갔을 때 동생과 자주 연락을 해서 같이 있을 때보다 더 가까워진 느낌이 들었다고 하네요. 아마 같이 살 때보다 서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아져서 그렇겠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나요? 그런데 정희 씨는 마리아 씨가 인터넷 강의를 듣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마리아 씨에게 확인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강의는 인터넷으로 수업을 듣는 건데요.
여러분도 지금 인터넷 강의를 듣고 계시잖아요. 인터넷 강의를 줄여서 인강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대학생들이나 직장인들이 외국어를 공부하거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인터넷 강의를 많이 듣는데 마리아 씨도 그런 것 같아요. 네. 한국에 있을 때 하나라도 더 배우려고 듣기 시작했는데 생각보다 힘드네요. 마리아 씨는 정말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이네요. 한국에 있을 때 하나라도 더 배우고 싶어서 인터넷 강의를 듣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죠? 정희 씨의 대답을 볼까요? 정희 씨가 마리아 씨를 응원해 주네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분명히 좋은 결과를 얻을 거예요. 인터넷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고생 끝에 낙이 온다는 고생이 끝나면 즐거움이 온다라는 의미로 힘든 일을 겪은 후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있다라는 뜻입니다. 정희 씨는 이런 속담을 인용해서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응원하고 있네요. 여기서 는다고, 니은다고, 다고 문법을 사용했는데요. 다른 사람의 말이나 속담, 사자성어 등을 인용해서 쓰는 문법이죠. 그리고 인터넷이 없었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라는 말은 질문이 아니라 질문 형식으로 인터넷이 없었으면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울 수 없어서 정말 아쉬웠을 거예요. 또는 인터넷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라는 강조의 표현입니다. 이렇게 강조의 표현을 할 때 at, 엇, 더라면 어떻게 할 뻔했어요? 를 사용해서 다른 내용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 씨는 이 말에 동의할까요? 저만큼 인터넷의 덕을 보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여기에서 덕을 보다는 관용 표현인데요. 이익이나 도움을 받다의 의미입니다. 마리아 씨는 정희 씨의 말에 동의하면서 인터넷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 씨는 부정형을 사용해서 강조하고 있는데요. 저만큼 인터넷의 덕을 보는 사람도 없다는 내가 인터넷의 덕을 가장 많이 보고 있다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앞에 명사만큼 동사는 사람도 없다라는 부정형을 사용해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대화를 같이 공부했는데요. 전체적인 대화의 내용이 잘 이해가 되시나요? 이 단원에서 처음 배운 문법과 여러 가지 단어와 표현을 주의하면서 내용을 꼭 정리해 보세요. 자, 그럼 이제 인터넷과 관련된 어휘를 좀 더 공부해 볼까요? 책 229쪽을 보세요. 7개의 단어가 있습니다. 먼저 검색은 컴퓨터에서 필요한 자료를 찾는 것을 의미합니다. 검색 옆에는 글자를 적을 수 있는 공간이 있죠. 이것을 검색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필요한 정보를 찾을 때 검색창에 글자를 입력하고 검색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찾고자 하는 정보와 관련된 기사, 블로그, 지도, 사진, 동영상 등을 모두 찾고 싶을 때는 통합 검색을 이용합니다. 그리고 포털 사이트에는 실시간 검색 순위가 나오는데요. 지금 사람들이 가장 많이 검색하는 단어를 순서대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접속은 인터넷에 들어가는 것을 말합니다. 컴퓨터에서 인터넷을 클릭하죠. 그것을 인터넷에 접속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게시판은 인터넷에서 정보를 올리거나 물어볼 수 있게 만든 공간인데요. 인터넷 카페 게시판, 개인 블로그 게시판 등 다양한 종류의 게시판이 있습니다. 다음은 네티즌입니다. 네티즌은 인터넷 시티즌으로
사이버 공간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을 의미하는데요. 여러분이 인터넷을 검색하고 그 공간 안에서 댓글도 달고 개인 블로그도 한다면 여러분은 이미 네티즌입니다. 그런데 네티즌이 영어를 줄임말이라서 요즘은 네티즌 대신에 한국어로 누리꾼이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다음은 사이트입니다. 사이트는 인터넷에서 사용자들이 정보가 필요할 때 언제든지 그것을 볼 수 있도록 저장된 집합체를 의미하는데요. 웹사이트, 인터넷 사이트, 교육 사이트, 포털 사이트처럼 다른 명사와 같이 사용됩니다. 즉, 홈페이지를 의미합니다. 다음은 블로그인데요. 블로그는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개인이 자신의 관심 분야에 따라 자유롭게 글이나 사진, 동영상들을 올리는 웹사이트를 의미합니다. 마지막 단어는 인터넷 뱅킹입니다. 인터넷 뱅킹은 인터넷을 통해서 예금이나 출금 등 은행 업무를 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요즘에는 스마트폰으로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할 수 있어서 직접 은행에 가지 않고 은행 업무를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럼 연습 문제를 보면서 정리해 볼까요? 첫 번째 문제는 설명에 맞는 어휘를 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다 쓰셨나요? 그럼 확인해 볼까요? 첫 번째 칸에 들어갈 단어는 뭘까요? 네, 인터넷에 들어가다는 접속을 의미하죠. 그리고 인터넷으로 자료를 찾는 것은 뭐라고 했죠? 네, 검색이라고 했습니다. 통합 검색, 실시간 검색도 아까 같이 설명했었죠? 그리고 인터넷에 정보를 올리거나 물어볼 수 있게 만든 곳은 무엇일까요? 네, 게시판이었죠?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자신의 글, 사진, 동영상 등을 올릴 수 있는 웹사이트는 뭘까요? 네, 블로그입니다. 블로그를 하는 사람을 블로거라고 합니다. 자, 그럼 다음에 있는 이모 씨의 하루 일과를 읽어보면서 이 사람은 인터넷으로 무엇을 하는지 알맞은 단어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써보세요. 다 쓰셨나요? 그럼 확인해 볼까요? 은행에 다니는 이모 씨는 오전 8시 20분쯤 회사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컴퓨터를 켜는 일이다. 그리고 이메일을 열어 업무 자료를 확인한다. 근무 시간에 사람들과 얘기를 하기보다는 메일이나 메신저로 업무 내용을 서로 확인한다. 네, 은행원인 이모 씨는 회사에 도착하자마자 컴퓨터를 켜고 이메일을 열어서 오늘 해야 할 업무 자료를 확인하네요. 그리고 근무 시간에는 직원들과 이야기를 하기보다는 메일이나 메신저를 이용해서 일을 합니다. 하루의 시작을 인터넷으로 시작하고 있네요. 계속 볼까요? 점심시간에는 밥을 먹고 들어와 쉬는 시간에 자신의 블로그에 들어가 다녀간 방문자가 있는지 확인한다. 주가를 알아보거나 뉴스를 읽을 때도 인터넷에 자주 접속한다. 아, 이 사람도 자신의 개인 블로그를 운영하는 블로거군요. 뿐만 아니라 주가를 알아보거나 뉴스를 볼 때도 인터넷에 들어갑니다. 여기에서 주가는 주식의 가격을 의미합니다. 그럼 어느 단어를 쓰면 될까요? 네,
인터넷에 들어가다는 의미의 접속하다를 사용하면 되겠네요. 계속 읽어볼까요? 가끔 공과금 납부나 송금, 외화 환전도 인터넷 뱅킹을 이용한다. 전기요금이나 전화요금 같은 공과금을 내거나 돈을 보내거나 외국 돈을 바꿀 때도 이것을 이용합니다. 바로 인터넷으로 은행 업무를 보는 것을 말하니까 인터넷 뱅킹이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계속 읽어볼게요. 이런 식으로 퇴근할 때까지 직장에서 인터넷을 쓰는 시간을 모두 합치면 하루에 2시간 반 정도 된다. 회식 등 특별한 모임이 없이 집으로 일찍 들어가는 날에도 온라인 쇼핑을 즐기는 아내와 함께 쇼핑몰에 들어가 물건을 보기도 하고 게임 사이트에 들어가 정신없이 게임을 하기도 한다. 이모 씨가 출근해서 퇴근할 때까지 회사에서 인터넷을 사용하는 시간은 2시간 반 정도 된다고 했네요. 그렇지만 퇴근한 후에도 인터넷의 사용은 계속됩니다. 모임이 없이 일찍 집에 들어가면 아내와 같이 인터넷 쇼핑을 하거나 또 게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때 이것에 들어가서 게임을 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게임을 하는 인터넷 공간이니까 사이트라고 쓰시면 되겠네요. 자, 그럼 글의 마지막 부분을 읽어볼까요? 자신의 블로그에 글이나 사진을 남기는 일도 한다. 또 자신이 관심 있는 분야의 사이트나 홈페이지에 들어가 자신의 의견을 게시판에 올리기도 한다. 이 사람은 자신이 운영하는 블로그에 글이나 사진도 올리고 자신이 관심이 있는 분야의 사이트나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신의 의견을 쓰기도 합니다. 자신의 의견을 어디에 쓸까요? 네, 인터넷에 정보나 자신의 의견을 써 넣을 수 있는 공간을 게시판이라고 했죠. 그래서 게시판에 자신의 의견을 올립니다. 자, 지금까지 대화와 어휘를 모두 살펴봤는데요. 이제 한국 인터넷에 접속해서 원하는 정보를 찾을 수 있으시겠죠? 인터넷과 관련된 어휘는 인터넷에 접속해서 직접 찾아봐야 잘 이해할 수 있고 기억할 수 있으니까 오늘 여러분 이 수업이 끝나면 한국 사이트에 한번 접속해 보세요. 我们来做个小练习吧。